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7% 소폭 올라준 가운데 오늘 기술주들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S&P 500도 0.26% 하락하면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죠.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WTI가 3%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세는 기술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전날 반등에 성공했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2%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시장은 AI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물가와 금리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반도체 투매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 CPI였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의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했고요. AI 관련 기업들의 IPO 기대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자극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결국 CPI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은 헤드라인 CPI 4.2%, 헤드라인 CPI는 2.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PI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JP모건은 관세 영향 그리고 항공료의 상승으로 물가 상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CPI가 나온다면 추가 금리 부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 운명의 CPI를 앞두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우려에 불안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CPI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진 가운데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된 하루였고요. 장 초반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나스닥도 3대 지수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AI 뉴스는 오히려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AI가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AI 컴퓨팅 계약 26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 IPO 수요가 2,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이야기였고요. 공모 규모와 대비해서 3배에서 4배가량 초과 청약이 전망되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AI 호재가 나와도 CPI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어려웠던 장세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AI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CPI, 오늘은 훨씬 강한 변수로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동 이슈는 하루 동안도 분위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헬기 피격이라는 뉴스도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늘 중동 이슈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던 장 초반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일단 우라늄 농축 중단, 핵시설의 해체, 불시 시찰의 허용과 우라늄 재고 희석인데요. 시장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가 좀 반응을 했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 에너지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JP모건도 예상보다 많은 원유 수송을 확인했다고 했고요.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돌발 악재도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시찰하던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라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군사 충돌 확대 우려가 부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다소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늘 중동 뉴스는 이 협상의 진전과 군사 충돌 우려가 동시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유가가 상승 전환하지는 않았죠. 결국 시장의 평가는 전쟁 확대보다도 이 호르무즈 해협 물류의 정상화 그리고 원유 공급 회복 가능성 쪽으로 크게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본다면 오늘 미군 헬기 피격이라는 강한 악재가 나왔지만 유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동 긴장보다는 원유 공급의 정상화 가능성을 더 신뢰한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최영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S&P 500 안에서 내려간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세였습니다.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많은 업종들이 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빨간색입니다. 반도체,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업종이었죠. AI 관련 업종 자체는 사실상 빨간불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이곳은 거의 초록불입니다.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업종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대 하락세, 애플의 주가도 3.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애플은 WWDC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반이었고요. 또 반으로는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입증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결국엔 말을 해주고요.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서 경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오라클이 2.8%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도 3.2%대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대 하락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쪽은 하락세 나왔고요.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쪽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입니다. 델 테크놀로지 4.7%대 하락세.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스크의 주가는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깝게 상향했는데요. 실적이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나오는 메모리 쪽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AMD는 3%대 하락세, 인텔이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인텔의 주가 변동성이 꽤나 컸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은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와 함께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좀 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서 인텔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함께 보이기도 했고요. 퀄컴의 주가가 무려 6%대 하락세 나온 것도 특징입니다. 온세미컨덕터도 3%대 하락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이 옆은 거의 다 초록색입니다. 홈디포, 로우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이고요. 방어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홈디포는 3.7%대, 로우스는 4%대.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우주 방산 쪽이 특히나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가 2.6%대 상승, 로키드 마틴이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 이외에 뭐 월마트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저희 함께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애플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사실 AI 지각생이었습니다. AI 쪽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핸드폰은 잘 팔리는데 여기 AI가 잘 들어가야지 지금보다 더 잘 팔리겠죠. 그런데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AI가 뭔가 아이폰 수요를 끌어낼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UBS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제품에 실망을 한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의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대 하락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가는 간밤에는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플라이드 디지털입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과 52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외신에서는 분명히 빅테크 기업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10% 가깝게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올려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뉴베일런트인데요. 뉴베일런트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헬스케어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입니다. GSK가 뉴베일런트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베일런트의 주가는 39%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입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렇게 헬스케어 쪽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에는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이 아닐까 싶은데 모두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CNBC는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한 기업이 IPO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까요?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자금들 어딘가에서 빼와야 하는 자금입니다. 저희가 이 마켓 시그널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P&G와 같은 뭔가 방어주에서 꺼내서 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아마 AI 쪽이 되겠죠. AI 쪽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 돈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CNBC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페이스X IPO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가장 첫 번째 투자 의견으로 CN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건인데요. 구조적인 성장주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홈디포와 같은 경기 민감 성장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방향 자체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 수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밤 증시에서는 이 자금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키 맞추기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키 맞추기가 스페이스X의 IPO까지만 진행이 될지 혹은 스페이스X IPO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자금의 이동을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정리해보고 왔습니다.